네,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목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아서 오늘은 아마 텐션이 이전보다는 좀 낮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2부 영상은 서론 부분에서 있었던 내용들의 공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오늘 탑재가 오늘이 지금 이제 9월 2일 오전 7시 19분인데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죠. 이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촬영을 정말 이때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사무실에 6시에 나왔죠. 그래서 6시 30분에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스타디움이랑 이런 찍다가 영상 오류 나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6시 10분쯤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6시 한 45분에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왔더니 사무실에는 7시 10분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일단 블로그에 업로드는 했지만 모자이크 처리 좀 했습니다. 다 가져가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과제를 이 부분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논문에서 이제 다른 논문들이랑 그다음에 뭐 개념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논문은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픽 계산기를 활용하는 수학 교수 활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사에서 언급되는 공학적 도구에 관해서 먼저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공학적 도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지는 그때 얘기했던 1992년 제6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최초 허용을 시켰다는 내용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학 수업에서 이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때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NCTM에서 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지 만약에 없었으면은 글쎄요 공학적 도구가 조금 늦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학적 도구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수학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거는 아니고요. 공학적 도구에 관해서 키워드를 한번 논문을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공학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이 논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공학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현수 연구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시공간적인 제약을 위해서 아 제약을 뛰어넘어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러닝의 형태로 변화를 주고 있다. 이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학 도구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 계열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공학 도구에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요새는 또 코딩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코딩이다 보니까 또 알고리즘 알아야 되고 그 알고리즘은 또 수학이고 수학이 뭐 위상수학과 결합이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라든지 이게 확장성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수학에서도 공학적 도구를 다루곤 있습니다만 수학에서 공학적 도구가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교구나 공학 도구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계산기가 이제 디지털 계산기를 저희는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계산기죠. 1642년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언제 전자계산기가 보급됐느냐라고 하면 1960년대랍니다. 그러니까 3세기가 이제 넘어간 거죠. 3세기. 그 안에 그러면 공학도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활용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때 파스칼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던 그 계산기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거죠. 공학 도구를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계산기와 관련된 수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교과서에 실지도 못할 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60년대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또 1992년에 공학 도구가 최초 사용됐다고 하니까 최초로 전자계산기가 보급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까지 한 30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1992년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당해년도에 바로 나오진 않았을 거고, 한 좀 2, 3년 딜레이가 좀 됐겠죠. 그러면 1995년에서 7년 정도를 보는데, 그러면은 30년이 더 걸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1992년 계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 6차 교육 과정에서 최초 허용을 시키고 나서 20년이 지금 흘렀죠. 사실 뭐 20년이 아니라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당해 2016년도 논문이었다 보니까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용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역적이었다는 내용을 좀 적었을 겁니다. 음,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도 공학 도구를 학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교 현장에서 제가 뭐 현재 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도는 매우 낮을 겁니다. 음, 논문에서도 제시는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학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컴퓨터 한 대가 차지하는 부피는 굉장히 클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다 지급할 수는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뭐 지금이야 윈도우 10 그리고 이제 본체 없이 뭐라고 해야 되죠? 모니터 안에 본체가 달려 있어서 키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 그런 컴퓨터면 몰라도, 예전에는 이제 이 가로 이거 어떻게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폭과 또 이런 폭이 굉장히 또 컸습니다. 부피 차지하는 양이. 그리고 본체는 또 본체대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장나는 일도 많았죠. 왜냐면 윈도우 98, 윈도우스 98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갔다가 미 정도였으니까 되게 예전 컴퓨터들로 보면 상당히 컴퓨터를 쓰기에는 상황이 안 좋았다. 라는 내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돼서야 윈도우 10이 나왔고, 윈도우 10에서 업데이트가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윈도우 11 꺼냈죠. 내년 2월에 익스플로어는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이외에도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낮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학 교육에서 주요 특징과 관련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교육부 총론은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냐면,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국민개정 교육과정이죠. 거기에서 또 다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또 제시될 텐데, 창의 융합형의 인재는 아마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는 될 겁니다만, 인성 교육에서 좀 아마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회의죠.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시는 걸 들어봐도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 나오면 이제 10대들의 이제 처벌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죠. 촉법소년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좀 뉴스에서도 부각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우리는 지금 교육을 이제 받아오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런 교과목들 뭐 물론 다른 교과목도 있죠. 기술 과정이나 음악, 체육, 미술, 도덕이라는 내용이 뭐 고등학교에서 윤리와 사상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과 탐구에서는 이제 지리, 역사는 이제 한국사는 2014년도인가 5년부터 필수죠. 뭐 이런 교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문학적인 요소를 갖추는 뭐 어떤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랄까요? 그런 이제 수학 교육 말고도 그냥 교육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 이제 인성 교육이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날 거고 이제 다른 영역들이 좀 줄 거다 아니면 현행 유지를 시킬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설정되는 교육부의 발표가 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느끼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수학 교육을 하다가 인성 교육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이제 역량, 그래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인재상이죠.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또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픽 계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새벽에 교수님께서 이제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빨리 캐치를 좀 해서 논문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뭐 이랬으면 나는 어떻게 쓰겠다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라고 해서 오늘 내일 아마 이틀 동안은 그 작업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다음 영상이 아마 9월 7일? 9월 7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제가 촬영을 했었던 고등학교 수학 영상을 대체하고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으면 또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